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는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어는 영어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언어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영어의 어순, 한국어의 어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인간 언어들이 어떤 어순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어순에 있어서 영어의 경우 어떤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어의 위치라는 주제부터 시작하죠. 핵심어를 head라고 이제 언어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핵심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핵심어가 초반부에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head initial 처음이란 뜻이죠. head initial 언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관계절 문장, 관계절 표현을 보십시오. The girl who John loves. 예, 존이 사랑하는 소녀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소녀죠. 그래서 소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ho John loves라는 이 소녀를 수식하는 수식 기능을 하는 관계절이 뒤에 따라 나오죠. 핵심어가 앞에 오고 있습니다. In the classroom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핵심이란 뜻이죠. 이걸 명사구 전치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전치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전치사가 핵심입니다. 교실에서 어디에 있느냐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교실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장소의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교실이란 뜻이고 전치사가 여기서는 핵심어인데 앞에 나오죠. 한국어는 반대로 핵심어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had final 언어라고 해요. had가 사실 마지막에 나오죠. 후반부에서도 아주 마지막에. 그래서 had final 언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영어의 관계절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철수가 사랑하는 소녀. 예. 소녀라는 영어의 핵심어가 한국어에서는 뒤쪽에 왔어요. 끝부분에 오죠. final 위치에 왔습니다. 수식하는 어구인 철수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소녀 앞에 오고 있어요. 또 in the classroom을 우리말로 옮기면 교실에서 되죠. 우리는 여기도 역시 우리말 표현에서도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 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어가 우리말 뒤에 오고 영어에서는 in이라는 것이 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 전 앞에 위치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말은 뒤쪽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에서 같은 것을 전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치사라고 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postposition.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근데 후치사, 우리말의 에서 같은 후치사는 post, P-O-S-T. 이게 나중에 후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후치사구다라고 합니다. 영어는 서술부의 핵심어인 동사가 맨 앞에 오고 서술부의 핵심은 동사죠.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서술부라고 하면 핵심어는 거기서 동사예요. 서술의 핵심어는. 그래서 서술의 핵심어인 동사가 영어의 경우에는 맨 앞에 오는데 한국어는 그 서술부의 핵심어인 동사가 뒤에 온다 거예요. 예를 들면 John loves a girl 그럴 때 서술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loves a girl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어인 loves라는 동사가 맨 앞에 왔어요. 왜냐하면 had initial 언어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말의 경우 철수가 소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서술부에서 핵심어는 사랑한다인데 이게 뒤에 왔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had final 랭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순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영어는 SVO 어순이 되고 한국어는 SOV 어순이 됐는데 그 이유는 주어의 위치가 달라서가 아니죠. 주어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일반적인 언어들이 주어는 앞에 와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서술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술부의 핵심어가 동사인데 영어는 had initial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에 온 것이고 한국어는 had final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뒤쪽에 오고 요것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차이가 생겼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 had initial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단락을 구성할 때 영어는 주제문이 맨 앞에 옵니다. 뭔가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자세한 내용, 논거 이런 게 뒤따라오도록 쓰는 것이 영어식 단락 구성법이에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물론 그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져 가고 있지만 옛날 구성법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앞에다가 어떤 배경, 전제, 어떤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조를 미리 깔아요. 예를 든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유를 댄다든가 이걸 쭉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본론, 주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미괄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핵심이 단락에서 핵심 문장이 맨 뒤에 온다. 꼬리 쪽에. 영어는 반대로 두괄식 구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핵심어가 앞에 와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 문화적 차이에 참 많은 걸 가져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 한 달 용돈을 주셨는데 그걸 어쩌다 보니까 미리 써버려 가지고 다음 달 용돈을 받기 전에 저는 돈을 좀 부모님들한테 어머니한테 더 받아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이 두 문화권 대학생들의 그 설명 방법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 나 이번 달에 100불만 더 주세요. 먼저 이제 요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유를 말합니다. 이번 주 학기 초라 가지고 책도 많이 사야 됐고요. 새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밥도 많이 먹어야 됐고요.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되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사실 뭐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계속 키웠는데 대학까지 와서 또 받았으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을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직접 용돈을 더 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죠. 그래서 앞에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엄마 그동안 뭐 건강에 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 똘똘이는 잘 있고요. 그리고 옆집 그 할머니는 건강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 끝에 그런데요, 엄마,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더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도 바로 이런 차이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핵심어의 위치, 문장을 구성할 때도 영어는 핵심어가 앞에 오고 우리말은 뒤에 오고 단락을 구성할 때도 영어는 주제문이 앞에 오고 우리말은 뒤에 오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견을 서술할 때도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영어 문화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있다면 이 표현 방식을 영어식으로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교수가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동료들이 이해해주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본론을 주제를 얘기하기도 전에 여러분 말이 끊길 수도 있어요. 저 친구는 왜 엉뚱한 얘기만 저렇게 하지? 하면서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 그 표현 방식을 따르는 게 문제가 없지만 영어 문화권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 사람들의 방법, 영어 문화권의 의견 표출 방법을 따라야 그 삶이 편리하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head final이냐, head initial이냐, 여기에서 나타난 차이 중에 하나인데, 문장이 길게 구성될 때 구조가 생기는데, 그거를 내포 구조, embedding structure라고 합니다. 이 내포 구조가 영어와 우리말에서 차이가 난다. 영어의 경우에는 우내포형이라고 해요. 우내포라는 건 right,
embedded.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 내포가 되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think,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생각하냐? That she believes, 그녀가 믿는다는 거 생각해. 그런데 뭘 믿느냐? That he loves Mary, 그가 메리를 사랑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생각해? 뭘 생각해? 그녀가 믿는다는 것을. 그녀가 뭘 믿어? 그가 메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영어의 구조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꾸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내포형, right embedded 형태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요. There's a man, 남자가 한 명 있다. 남자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문장이 여기서 끝나도 되죠. 그런데 이 a man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식하고 싶을 때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하죠. Who loves a girl? 어떤 남자냐면 한 소녀를 사랑하는 남자다. 남자 한 명 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는 남자다. 그렇게 또 이어지죠. A girl. 근데 그 소녀는 뭐냐? Who like, 예, 여기 likes s가 빠졌네요. 예. Who likes Korean? 한국어를 좋아한다. 한국어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소녀다. 예. 근데 또 한국은 뭐냐? Which is popular among youth. 근데 한국어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한국어다. 자꾸 상세를 해서 나가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딱 끊어버리면 그것 자체 그냥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a man 해놓고 그거를 더 덧붙여요. 정보를 덧붙여서 상세화합니다. Who loves a girl? 그리고 또 정보를 덧붙여서 이 girl을 상세화합니다. Who likes Korean? 그런 다음에 또 정보를 덧붙여서 Korean이라는 언어를 또 상세화하죠. Which is popular among youth.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 앞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가 영어의 구조고, 이것을 right embedded structure라고 해요. 반면에 한국어는 정반대예요. 좌내포형이라고 합니다. left embedded 형태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위에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그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영어에서 맨 오른쪽에 있던 게 맨 앞으로 갔죠. 그녀가 믿는다고, 이 가운데 있던 she believes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맨 앞에 있던 게 맨 뒤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생각한다의 대상이 그녀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그녀를 믿는다고고, 또 그녀가 믿는다고의 대상이 그가 그녀를 영희를 사랑한다고. 예, 나는 생각한다의 내용이 뭐냐면 그녀가 믿는다는 건데, 그 믿는다는 거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대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은 말을 할 때 더욱더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미리 다 생각해 놓고 해야 되는 형태죠. 그렇죠? 여기를 그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보면 그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그녀가 믿는다고, 여기서 또 끝나면 그녀가 믿는 걸로 볼 수 있는, 끝날 수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어의 경우에는 뭐 반대로 처음부터 I think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생각이다. 근데 여기 뭐냐면 그녀가 믿는다는 게, 또 그게 뭐냐면 that he loves Mary.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만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말이고, 영어는 앞에서부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다른 구조죠. 자, 두 번째 또 관계절 부분도 봅니다.
이 두 번째 관계절을 우리말로 해석해 놓으면 이렇게 됐죠.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한국어를 좋아하는 소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완전히 반대죠. There's a man, 이게 man 뒤에 있고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한국어, 이게 맨 뒤쪽에 있었는데, 예, Korean, which is popular among youth, 이게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장의 번역, 두 번째 문장의 번역 똑같이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right embedded하고 left embedded, 이게 왜 이런 구조적 차이를 두 언어는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뭐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두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에게 없었을 겁니다. 우NF형, 좌NF형. 그러니까 영어는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I think, 내 의견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우리말에서는 그 내 의견이다라는 것이 맨 뒤에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은 어떤 명제를 내가 어떤 문장을 구사하려고 할 때 미리 많이 생각을 해놓고서 이거를 풀어나가야지만 정확한 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면, 영어는 일단 말문을 띄운 다음에 그 뒤에다 자꾸 정보를 덧붙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교수가 이제 뭐 토론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사실 머릿속에는 준비를 안 해온 상태에서 말을 막 이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일단 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I think 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우리말은 그게 안 되죠. 미리 생각을 해놓고 수업에 가지 않으면 대답하기 힘든 그런 언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미리 생각을 하고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언어가 우리식 언어 표현법이면, 영어는 이 미리 말을 터놓고서 상세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여러분이 아까 뭐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식 표현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식으로 머릿속에 다 미리 생각을 해서 토론에 참여하려면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발언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법을 여러분들 익힌다면 먼저 얘기를 끌어내면서 또 생각돼 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그게 또 맞서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어문학관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영어식 표현법을 여러분이 익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한국어에 이렇게 좌뇌포형이 컴퓨터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기 굉장히 더 어려웠다고 해요.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기기, 그런 그 컴퓨터 칩 기술이 하도 대형화되고, 그래서 뭐 좌뇌포형 언어를 정보를 담는데 뭐 큰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만, 옛날에 컴퓨터가 아주 성능이 안 좋을 때는 영어식 이런 구조를 담는 건 쉬웠고 한국어식 구조를 담는 건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떠나 있죠. 이 두 개 영어의 그 구조와 한국어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네덜란드어예요. 이 언어는 정말 골치 아픈 언어입니다. 교차 의존형, crossed dependency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물론 이제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 속에서 나타나는 이 that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that, 접속사 that을 말합니다. 이 종속절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세요. John, Mary, 이게 사람이에요. John이라는 사람, Mary라는 이제 사람인데, 주어를 이렇게 나란히 해놓고 짝 하면 이게 saw, 봤다는 뜻이고요. swim은 하면 swim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한다면 John saw Mary swim. John은 메리가 수영하는 걸 봤어,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John의 서술어는 짝이고 saw고요. 마리의 서술어는 swim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교차돼 있죠. John의 서술어가 마리라고 하는
다른 주어를 건너뛰어 있고, 또 마리라는 주어의 또 서술어는 그 앞에 나온 다른 앞에 주어의 서술어를 또 건너뛰어 있고, 이게 지금 주어가 3개밖에 안 겹쳐 있지만 주어가 1, 2, 3일 때는 서술어가 1, 2, 3 순서로 되니까 2칸씩 건너뛰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건 이제 이것도 초기 컴퓨터 프로세싱,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자연 언어 처리인데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AI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 언어 처리라는 분야인데요. 거기에서 이 네덜란드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할까? 그래서 해석하게 할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내부 구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네덜란드 같은 특이한 또 언어 구조를 가진 언어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쓰임이 다르다. 동사의 쓰임이 다르다. 뭐 타동사와 자동사의 쓰임이 다른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네?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겁니다.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영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영어로 바꾸라 그러면 John married with라는 전체를 넣으려고 하는데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marry는 타동사니까. 그래서 John married Susan. 똑같은 의미에 대해서 한국어는 자동사로 쓰이고 영어는 타동사로 쓰이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은데요. 또 하나 더 들어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것도 무엇에 대해서란 표현이 있으니까 한국어의 토론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이거를 We discussed about the problem은 틀린 영어 문장이 되겠고요. 또 타동사 취급을 해서 We discussed the problem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다. 도착했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말 자동사죠. 요즘에 와서는 우리는 학교를 도착했다라는 거 쓰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이 자동사가 타동사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특히 가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학교를 갔어.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표현하죠. 학교에 갔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이 가다 오다 이런 행위 동사가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자동사 편도 있고 타동사 편도 있다는 게 특이하죠. arrive를 쓰면 we arrived at the school. arrive는 자동사고요. reach라는 동사를 쓰면 we reached the school. 여기다 at을 넣으면 안 됩니다. reach는 타동사죠. 그래서 같은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은 의미적 구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형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는 자동사로 하나는 타동사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볼 때 자동사와 타동사가 언어마다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철수는 어머니에게 영희를 소개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걸 영어로는 이제 수여동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철수는 어머니에게 꽃을 주었다. 주다라는 것은 수여동사라 해서 목적어가 2개 와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하나는 에게가 붙고 하나는 를 붙고. 이걸 영어로 할 때 이제 철수는 어머니에게 꽃을 주었다라고 할 때 철수 gave 줬다. mother his mother flowers. 예. 이렇게 철수 gave his mother flowers. 이렇게 mother, flowers가 둘 다 그냥 목적으로 쓰였죠. 그러면 철수는 어머니에게 영희를 소개했다도 같은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머니에게 사건을 설명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어의 주다, give라는 수여동사처럼 John introduced his mother 이렇게 목적어 Susan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introduce는 다시 말하면 give 같은
주다, I give 같은 형태의 동사가 아니다. 목적어를 두 개를 그냥 아무런 전치사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John introduced Susan to his mother. to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introduce는 수요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목적어를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수요 동사 give와 소개하다처럼 목적을 하나만 갖는 동사가 같은 형태의 목적어를 취한다. 같은 형태의 보어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다르다는 거. introduce와 같은 그런 형태의 동사의 또 하나가 explain, 설명하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설명하다도 우리말은 청소년 어머니에게 그 사건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영어로는 John explained his mother the incident 이렇게 할 수가 없고 John introduced his mother about the incide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예. 우리말로는 구분 안 되지만 영어로는 구분하게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동사의 쓰임에 따른 또 다른 능동형과 수동형의 예인데요. 이건 좀 더 여유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능동형과 수동형의 차이, 우리가 흔히 잘못 실수하는 그런 현상, 우리말에서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의미,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도 많았습니다.